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하루 종일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목이 잠겼습니다.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아주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자면 절망과 희망을 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보니까 새롭게 또 주식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 큰 금액을 가지고 오셔서 주식에 삼성전자에 특히 다 담아달라라는 말씀 하셔가지고 또 채권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을 또 권해드렸던 그런 하루였고요. 여전히 주식을 하시는 분 그리고 물려있던 분 또 뭐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력적인가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만약에 정말 사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앞자리가 4는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4자가 보인다면 그때는 사실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되죠. 근데 현재로서 어중간한 시점에 삼성전자보다는 크게 보면 이거죠. 결과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때 삼성전자가 이끌어주면 참 좋겠지만 이끌어줘야 되겠고 삼성전자가 오르는 폭보다 결국에는 우량주가 더 오르는 폭이 크다. 같이 많이 빠졌을 때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니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로 힘을 줘서 포트를 담는 게 낫지 않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 반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도 오르는 게 더 오르는 폭이 큰 종목들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이 좋았다면 6월 말 이제 기관들이 포트 조정하고 외국인들이 좀 현금 만드는 그래서 어떤 그리고 월별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월말 되면 조금 오르는 효과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6월 달 말은 그런 것도 없었고 7월의 시작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힘든 시장이었고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그리고 뒤에 제가 말씀드린 의견들도 잘 종합하셔가지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쉽지 않았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무너져서 플러스를 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힘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저도 주식시장을 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약간의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기관이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진짜 영혼까지 팔아서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기관이 장 막판에 매수로 들어오면서 시장에 또 아주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일단 긍정적인 신호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다행히도 2300을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었고 오늘 하락의 원인은 결국엔 미국 경기 전망이었습니다. GDP가 2분기 예상치가 결국에 마이너스로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으면서 사실상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경제가 경제가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반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라고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휴장이라서 크게 움직임이 없을 거니까 내일 아침에 시장 움직임을 보셔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선물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1시인가 2시에 마감합니다. 원래는 5시 반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휴장일에는 이렇게까지만 영업을 하고 마감하기 때문에 내일은 아침 장 보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대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선물 해외 선물 시장에서 떠난 지가 한 7년 8년 되다 보니까 이 정확한 시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 전망이잖아요. 예상치, 예상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아주 전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유명한 경제학자, 미국의 경제학자가 연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23년 초에는 다시 양적 완화, 지금 축소하고 있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풀었던 것을 회수하는 현재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돈을 푼다라는 기대감이 2023년 중반부터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해석하자면 진짜 많이 빠져도 23년 이 QE 다시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올 때쯤은 또 반등할 테니까 힘들어도
23년까지 버텨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남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 아침에 회의하면서 아주 1년 동안 죽어보자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많이 내려놨죠. 이제 미국 채권금리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목이 잠겼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자, 기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간이 들어오면서 장막판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발 이게 한 3일 정도만 이어져 주면 시장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워낙 저점이다 보니까 이제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도 많고, 펀드 매도했던 것들 기관이 여태까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무시무시하게 매도했던 기관의 어떤 그 펀드나 자금, 고유자금 투자 이런 것들도 엮여 있어서 다시 포트는 담아야 될 텐데, 이제 그런 흐름을 좀 태워주는 것이 기관 역할이고, 외국인들이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확 오를 수 있는, 적어도 2600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기관은 3전을 담으면서 오늘 수급을 좀 당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또 개인들한테는 또 희망이었습니다. 내일 상한가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빠지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면역이 된 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가 여기서 반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드렸던 것들이고요. 뒤에 EM택에 대해서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가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차트가 분석이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어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 그어보면은 일단은 저점이 3,500선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저점이 3,500선까지 볼 수 있는 거고, 뭐 크게 본다면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나스닥으로 보면 더 마음 아픈 차트입니다. 이게 사실 12,000 여기서는 좀 반등해줬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도 반등해줬어야 됐고, 근데 왜냐면 저점 무너진 상황이었으니까, 저점이 이제 여기라고 보면, 아이고, 반등 못하고 저항선 부딪혔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지도 못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좀 더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저점은 11,000인데 일단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아까 앞선은 일봉이었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 11,000선을 지지선 받으면서 200일 경기선에 부딪히면서 반등할 가능성을 일단 더 확률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차트 분석이 좀 무의미하지만, 왜냐하면 워낙 거시적인 환경이 큰 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차트 분석이 좀 무의미한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차트와 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동시에 맞아 떨어질 때는 좀 더 큰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근거로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는 이 차원에서는 11,000, S&P는 워낙 대형주들 영향을 많이 받고, 나스닥은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술주,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많죠. 그래서 11,000을 기점으로 좀 크게 반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봉도 지금 뭐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긴 음봉이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힘든 시장을 여러분들과 저나 함께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여태까지도 잘 버텨왔는데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좀 지켜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달러도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연내에 한 2번 정도 더 한다고 치면은 일단 105불,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5불 가까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 치고 올라가봐야 얼마나 더 치고 올라가겠느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달러도 그렇고 사실 원달러가 걱정인데 비슷한 모양새죠. 결과적으로는 1,300원을 지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가 치고 올라가 봐야 1,700원, 1,8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아냐 하겠지만 사실상 그건 거의 경제 위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1,300원의 지금 고점을, 일단은 심리적인 고점, 그리고 좀 아무래도 저항이 큰 고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7월 27일, 26일인가 27일에 FOMC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겠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큰 흐름의 변동 없이 1,300원이 고점이다 라고 봤을 때, 그 전까지는 조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틀을 좀 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짜잘한 거에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7월 20 뭐 한 초중반까지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더 무너질 가능성은 낮겠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코스피는 2300으로 오늘 마감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차트가 저점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2270 갔을 때는 진짜 이 세상 끝난 줄 알았고요. 진짜 한숨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뭐 허탈한 웃음이 많이 나왔었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근거에 의하면 2300을 무너져서 더 내려간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얼마나 더 쪼개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냐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없는 살림에서 줄여야 되고 삼성과 하이닉스에 많이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도 무너진 상황이고 200일선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수급 보시면 기관이 나름대로 좀 빨간색을 보여줬어요. 기관이 진짜 매동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기전자, 좀 삼성전자에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세, 그리고 기관들은 조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관이 수급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3천억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제 개인은 더 이상 자금도 없습니다. 이제 팔지도 못해요. 사실 반대 매매 물량도 클 거고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세 일관이고요. 이거는 이제 1개월로 보면 개인은 지금 4조 1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4조를 산 거예요. 4조를. 그에 반해서 이제 기관은 1조 정도, 그다음에 외국인은 5조 9천억 원을 매도하면서 거의 사실상 시장에서 빠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언제 팔아도 가장 안정적인 시점에 판 거니까요. 3개월로 놓고 보면 더 상태는 안 좋은데, 앞서 보셨다시피 22년 초부터 6개월간 지금 하락세인데, 개인들은 9조 가까운 돈을 매수를 했었고요. 거의 다 반토막 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외국인들은 10조를 매도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어떤 주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기관도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펀드들 대부분 마이너스고요. 우리나라에서 잘한다라고 소문났던 펀드들 지금 6개월, 1년 놓고 보면은 다 20%씩, 20% 이상씩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너는 결국엔 팔고 도망간 외국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개인들 수급은 앞서 보셨다시피 크게 의미는 없지만 삼전을, 하이닉스를 파는 모습이고요. 늦었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GS건설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설주는 오늘 기관들 빠진 거 보셨죠. 이제 그런 깔린 타이밍이었고요. 기관들 가지고 들어온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렇게 한 3일 정도 끌어준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땡겨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 하이닉스와 현대차, NC소프트, 게임주 요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저도 NC소프트 진짜 좋아하는데 NC소프트도 하락폭이 좀 큰 그런 모습입니다. 자, 수급 보셨다시피 이게 좀 어떤 방향을 잡기 어렵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2, 3일, 2일 아니고요. 내일도 오를 수도 있죠. 오늘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어진다고 봤을 때 3일 정도는 좀 이어져 줘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EM택도 보시면 최근 들어 수급은 좀 있어요.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오늘도 기관이 들어오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아주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뷰티, 지금 중국의 한알령 또 거의 초기 입지를 오면서 중국과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의 마찰이 있어서 일시적인 후퇴 폭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권에 와 있는 이 차트가 매력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번 찍고 내려왔던 이 저점이 제가 보기엔 유의미하다라고 봤습니다. 혹시나 무너져서 2300이 무너져서 시장이 급락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홀딩이고요. 아니면 개별 종목 이슈로 장은 안 빠지는데 종목이 크게 빠져서 2만원 그 초반까지 내려간다 하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종목의 확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가 아닌 4분기 이후를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는 주가 삼성전자가 이끌어주는 2300 이상의 시대에서는 좀 더 가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좀 버텨주시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지쳐서 쓰러져 자고 싶은데 한 번 더 멘탈을 잡아드리려고 방송을 했고, 다행히도 또 이 멤버십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일 보고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꺼번에 같이 하시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첫 달 제가 다시 방송 이제 총 멤버십을 하면서 지금 또 이력적으로 할 때 같이 하셨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만 원 사실 크다면 큰데 더 얻는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하고요. 내일도 하루 잘 보내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